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삼성장군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아침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했어요. 이런 시장은 굉장히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냉정하게 우리 삼성전자의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약세적인 흐름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저점을 만들어낸 마지막 고점, 이렇게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 마지막 고점을 궁극적으로는 돌파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구간을 기준으로 되돌림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저점의 리스크를 제한을 하면서 추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간이 가격이 대략적으로 28만 5천 원 선인데, 이 28만 5천 원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큰 추세상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는 해야겠죠.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락세가 한 달 반 이상,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잘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을 최대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그나마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이 저점을 이탈할 확률을 조금 더 우위에 두고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점을 이탈을 했을 때 여기에서 큰 폭으로 이렇게 쭉 밀려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이때와 마찬가지로 저점을 살짝만 깨고 바로 올라와 주면서 전반적인 하락 추세의 고점이 궁극적으로는 이 지점으로 내려와 주는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추후에는 이렇게 큰 추세의 하락 추세를 돌리는 데에 있어서 조금은 용이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응을 할 수 없는 그 구간인 거는 마찬가지인 사실인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구글이죠.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AI에 대한 캐펙스가 얼마나 보여지느냐,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또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발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차트적으로는 지금 이 윗구간 28만 5천 원 선을 돌파를 해주냐, 이 아랫구간 23만 8,500원 선을 이탈을 하느냐의 여부도 집중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에 따라서 내일 우리 증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를 잠깐 체크를 해보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물량이 꽤나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피 전반적으로 봐도 3.5조 원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여준 거에 비해 주가가 결국에는 이렇게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있는 그 구글의 실적 발표가 내일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트리거가 있을 때 중요 지점을 돌파하거나 이탈하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월 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도래를 했을 때 뭔가 우리가 흐름적으로 추세를 끊어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죠. 이제 앞으로 대략적으로 남아있는 10일 동안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제 5월 말, 6월 초부터 시작된 이런 전반적인 약세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흐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이런 감정들을 느끼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주주님들이 사실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참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몇 주 동안 참아왔으니까 이제 정말 안 남은 것 같으니 남아있는 기간 동안도 우리가 잘 참아내면서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먼저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삼전 주주님들. 그래서 오늘도 차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펀더멘탈적인 이슈들을 또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삼성장군 채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삼성전자 기사가 하나 있었죠. 이제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제 로봇 사업부 추진실을 새롭게 신설을 했다라는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부를 신설을 하면서까지 로봇의 승부수를 띄운 거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로봇에 관련된 인력들과 역량들을
인력들을 한 곳에다가 끌어 모아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동건 부사장을 영입하기도 했고, 실제로 서울대나 아주대에서 로봇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던 교수진까지 영입을 해가면서 서울 우면동에 있는 연구개발 캠퍼스에 이제 이런 관련 인력들을 통합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RX 대전환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구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RX 신설 사업부의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RX 부분에 있어서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지금 직접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제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이 이제 무기를 장착하는 사족 보행 로봇, 이제 개라고 할 수 있죠. 그 로봇개가 올 하반기부터 실제로 육군에 실전 배치가 된다라고 해요. RB01K라는 코드명을 가진 로봇개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로봇주의 관절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SPG가 공급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부품주도 좀 윤곽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로봇 관련된 주가 굉장히 강하게 가격 반응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피지컬 AI가 이제 단순히 개발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업화에 접어드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 자체가 이제 사업화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 업체들 간의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거는 앞으로 기업들 간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좀 줄이느냐, 수요가 줄어들고 그만큼 공급이 많이 남게 되느냐, 재고가 남아버리게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 피지컬 AI가 만약에 더 큰 단위로 상용화가 된다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우려를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당장의 좀 펀더멘탈과 관련된 소식을 또 하나 보자면, 이제 오늘 밤 10시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 2016이 개최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에서 폴더블 라인업을 처음으로 3종으로 늘린 갤럭시 Z 폴드 8을 이제 최초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신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대폭으로 감소가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용량이 대폭으로 늘어났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문제가 좀 상당히 심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신모델에서 얼마나 좀 개선이 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최신형 운영 체계와 티타늄 디스플레이 등 기존 모델과는 조금 다른 이렇게 차별화된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 사항을 이번 언팩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가 구글이랑 젠틀모스터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었던 스마트 글래스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모델명이 인텔리전스 아이웨어라는 모델인데, 이제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업계에서 예상하기로는 이 안경 안에 카메라나 마이크가 탑재가 돼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자동으로 번역해주거나 실시간으로 아예 통역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언팩에서는 출시 일정 등의 정보 공유 정도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로봇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피지컬 AI 모멘텀과 현재 스마트폰과 스마트 글래스로 이어지는 모바일 AI 생태계를 통해 현재의 실적과 앞으로 미래의 펀더멘탈을 동시에 잡겠다라는 전략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하고 이제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28만 5천 원 선을 최대한 지금 붙여주는 상승이 오늘 오전에 나와줬지만, 결국에는 이 상승분을 좀 빠르게 반납을 하면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영상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큰 단위의 하락 추세를 꺾을 수 있는 이 돌파 자리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이러한 저항 심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차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 이렇게 가격이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저점부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하거나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를 돌파해주는 상황을 결국에는 언젠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유리한 상황이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내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매일매일이 조금 답답하고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시고 있더라도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면서 시장에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특히 삼전 익세도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을 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내일 또 지켜보는 걸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 삼전 주주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삼성장군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과 분석을 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꼭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굉장히 많으셨어요. 삼성장군이었습니다.